안녕하세요. 태티브입니다. 오늘 여기 인천의 영종도에 들렀어요. 여기 뭐 회사 일로 잠깐 왔다가 조용하고 잔잔하고 해서 비행 한 편 타고 가려고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아바타를 쓴 지가 이제 좀 몇 달이 되어 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큰 단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단점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천히 비행을 하면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비행 준비를 마쳤고요.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 볼게요. 우와, 하늘. 멋있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단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게 카메라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카메라 하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최소한 불편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카메라를 오토로 놓고 촬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 위주가 아니라 영상 위주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모션 블러라는 이 개념도 저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 노출을 맞춰 놓고 그 적정 노출에 따라서 저는 이제 비행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매뉴얼로 노출을 잡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밖에서 야외에서 촬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밝은 환경이죠. 그 밝은 환경에서 촬영을 하다가 실내로 들어와야 된다든지, 혹은 밝은 환경 속에서 그림자가 막 꽉 찬 그런 환경 속으로 드론 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에는 드론이 보이지가 않아요, 고글로 들어오는 그림이.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토들을 많이 쓰시는데, 카메라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오토로 쓰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모션 블러라든지 어떤 그 적정 노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오토 카메라는 하늘을 보거나 밝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카메라가 밝다고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내리죠, 노출을. 근데 쓱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하얀 눈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촬영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눈이 눈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회색처럼 나오는 거죠.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노출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론을 비행을 하면은 이게 실시각으로 이 노출이 변하는 게 그대로 영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카메라를 매뉴얼로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제 스타일을 봤을 때 이제 카메라가 하나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외부에서 촬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두운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고글 자체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비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상황까지 가요. 이게 조금 뭐 적응을 하면 되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근데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명적인 문제다. 근데 또 카메라가 하나라서 생기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고글로 보는 그림이 녹화되는 그림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커스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글 카메라 따로, 그리고 거기에 고프로 같은 이제 액션캠을 올려서 이제 녹화를 하는, 영상을 녹화하는 전용의 이제 카메라를 별도로 두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 카메라 각도나 이런 부분,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이런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운트를 좀 느슨하게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빠른 비행을 하게 됐을 때 고글로 보는 그림은 좋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녹화된 그림을 보면은 앵글이 제가 생각했던 앵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면은 바람 때문에 이 마운트가 느슨해지면서 카메라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저도.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아직은 조금 단점으로 다가와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아바타 2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그러니까 아무리 관광 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진력이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냐 아니냐는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는데, 물론 아바타가 추진력이 꽝인 건 아닙니다. 뭐 적응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조금 뭐 파워 루프를 한다든지 다이브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 추진력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아바타의 특성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서 그리고 비행을 하셔야 돼요. 즉 연습이나 이 손가락의 좀 감을 어느 정도 익히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추진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커스텀 기체와는 많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점이라고 저는 꼽았고요. 이제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 배터리도 좀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당 이 기체가 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5분, 16분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광 비행, 저처럼 지금처럼 이런 비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한 15분, 16분은 거뜬하게 날립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이 배터리 하나가 14만원, 15만원 정도 합니다. 배터리 하나가. 물론 14분, 15분 비행하는 데 있어서 이 15만원 정도 배터리를 투자를 할 수 충분히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많은 배터리를 구비를 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커스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상업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 40개, 50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무제한 촬영입니다, 일단. 근데 충전기도 가지고 가시니까요. 근데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터리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터리를 그 커스텀 기체처럼 리포 배터리처럼 이렇게 구비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통 이제 플라이모 콤보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이제 세 개인데 이 세 개 가지고 비행을 하시기에는 조금 비행 시간이 길다고 한들 조금 짧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다시 구비를 하자니 14만원, 15만원에 지출이 되고, 이제 커스텀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죠. 6셀이라고 하더라도 싸게 구매를 하면은 한 3, 4만원 정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비행 시간을 늘리느냐, 아니면 비싼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비행 시간을 늘리느냐,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저는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는 배터리 3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장시간 비행을 해야 되거나 가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단점이고,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글 카메라가 하나라서 생기는 문제, 그 문제의 또 단점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아바타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네마틱한 그런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60p나 이런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카메라의 세팅은 하지는 않아요, 잘. 특별한 목적을 빼고는. 근데 고글을 보는 카메라와 녹화되는 카메라가 같다 보니까 고글에서 보면은 60p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30p로 세팅을 하고 고글 비행을 하면 고글이 굉장히 끊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고글 그림이. 그러니까 비행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고글의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30p로 비행을 해도 사실은 굉장히 끊어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이제 아바타2 사용하시는 분들은 60p로 해서 촬영을 많이 하시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림과 비슷합니다. 60p 정도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 수가 많은 걸 원치를 않으니까 30p로 보통은 촬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기체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고글이 너무 끊어져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을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적응을 했습니다만, 초반에 비행을 하실 때는 이 30p로 이제 세팅을 하시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가실 수 있어요. 고글이 되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끊어져 보이고.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이게 DJI가 이제 카메라에 4P를 넣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바타2는 24P를 지원을 안 해요. 아무래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DJI 측에서 느끼는 그 때문이 아닐까요? 24P로는 정말 고글로 보는 그림이 정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30P도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24P면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2에서 기본 사양에 보면은 4K 24P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바타2는. 이 부분도 이제 초보자분들은 적응을 꽤 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0p로 보는 그림이 고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여요. 한 30p처럼.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단점들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수다 FPV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주저 떠들어 봤습니다. 이제 한 팩이 거의 끝났네요. 배터리가 한 10% 정도 남아서 이제 착륙을 서서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봐야죠. 아무튼 오늘 좀 급하게 만든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제 그 시리즈를 좋아해 주셔서 지금 크래쉬가 났습니다. 내리다가 나뭇가지에 걸린 것 같아요.